만약에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?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인공 일반지능,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기술이 바로 이 질문을 현실의 문제로 만들고 있거든요. 오늘 세상을 바꿀 이 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014년에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마치 외계인이 곧 지구에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태평하게 기다리는 것 같다고요. AI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꼬집은 거죠.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의 말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만큼 이 기술이 가진 힘과 위험, 둘 다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? 자, 그럼 도대체 AGI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우선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대부분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체스를 두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요. 근데 AGI는 차원이 다릅니다. 거의 모든 분야의 지적인 작업에서 인간보다 전반적으로 더 똑똑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. 말 그대로 일반 지능인 거죠. 재미있는 게 수십 년 동안 AGI는 항상 한 20년 뒤쯤 하는 그런 기술이었어요. 계속 미래로 미뤄지기만 했죠. 그런데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지면서 이 오랜 패턴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겁니다. 언젠가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의 이야기라 되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AGI가 정말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걸 누가 먼저 만드냐 하는 엄청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. 이 경쟁 뒤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아주 차가운 게임 이론이 숨어 있어요. 머리로는 다 알아요. 다 같이 손잡고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. 근데 만약 누군가 혼자서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결국 모두를 위험한 질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개발자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. 한쪽에는 인류 전체의 번영이라는 눈부신 미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통제 불가능한 기술이 불러올 끔찍한 재앙이 있는 거죠. 바로 이 딜레마가 지금의 위험한 경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. 궁금하잖아요. 그럼 연구자들은 도대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? 한번 들여다보죠. 첫 번째는 체화라는 개념이에요. AI를 그냥 컴퓨터 안에 갇힌 뇌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세상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세상을 만지고 보고 느끼면서 배우는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프로젝트들이에요. 화면에 보이는 이름들이 다 실제 진행 중인 연구들이거든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선 이론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사과라는 단어를 AI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이게 없으면 AI는 그냥 사과라는 글자를 보고 그럴싸한 문장을 뱉어내는 앵무새에 불과해요. 진짜 사과가 뭔지, 그 빨갛고 동그랗고 아삭한 과일을 아는 게 아니죠. 바로 이 기호 접지를 통해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건 이런 거예요. 닭이 우니까 해가 뜨네? 이게 상관관계고요. 아, 해가 뜨니까 닭이 우는구나. 이게 바로 인과관계를 아는 거죠.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진짜 지능을 만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. 기억이 있다는 건 매번 리셋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뜻이에요. 그래야만 배움을 통해 진짜 성장하는 지능이 될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AGI의 엄청난 힘, 그 잠재력 자체가 바로 AGI를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. 일단 좋은 쪽부터 볼까요? AGI가 가져올 미래는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. 경제를 성장시키고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. 인류 전체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. 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는 정말 무서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.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.
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신중하게 다뤄야만 하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. 자그마치 80%. 오픈 AI의 예측인데 미국 노동인구 10명 중 8명의 일이 이 기술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얘기입니다. AI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본인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수십 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.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의 경고,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. 자,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만들 때 도대체 누가 그 방향키를 잡아야 할까요? 그리고 그 논의의 가장 핵심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 바로 개방이냐 아니면 폐쇄냐 하는 거죠. 기술을 전부 공개하는 개방형은요, 여러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죠. 반대로 소수의 기업만 기술을 꽁꽁 싸매는 폐쇄형은 보안은 좋지만 인류의 운명을 몇몇 회사가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험이 있고요. 정말 어느 쪽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. 바로 이래서 이걸 개발하고 있는 오픈 AI 같은 회사들조차 이건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.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어느 한 나라나 한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의는 마지막에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기술이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